네, 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영입니다. 오늘 고수의 전략,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로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해주시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좀 어리버리해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 정말 너무 멋지세요. 아이, 별 말씀을 또. 막 이렇게 힘있게 소개해 주시니까 저 순간 당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주목해 주시는 김상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희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이제 제가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자주 불러주십시오. 저 스픽스 너무 좋아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선 때 전국을 종횡무진 누리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요즘 근황은 좀 어떠세요? 그때 밥을 잘 못 먹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눈 뜨면 쫓아나가서 네. 뭐 점심 한 끼 먹고 막 새벽에 들어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네. 모르게 몸이 좀 상했나 봐요. 오. 그래서 대선 끝난 그 순간부터 예. 완전히 몸이 다 풀려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의원님 전에 뵀을 때보다 살이 좀 빠지셨어요. 몸무게도 좀 줄었어요. 자꾸 줄기만 해요. 큰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화제가 된 거는 저 박주민 의원님하고 브로맨스가 어제도 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네. 우리 같이 또 버스킷 좀 했습니다. 이야, 너무 옷을 해변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부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해변 또 부산 패션, 부산하면 또 친구가 생각나잖아. 그렇죠. 이렇게 입고 좀 이렇게 좀 화려한 셔츠에 예. 딱 그 목걸이 딱 하고 갔는데 벚꽃 좀 느낌으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지 마라, 사채업자 같다 해가지고 반성하겠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가까이 뵌지 이제 몇 번 뵀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워낙 강단 있는 모습, 국회에서 정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셔서 그렇지 실제로 뵈면요 너무 순둥순둥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선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처음 뵀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모두를 해피바이러스로 이렇게 전염시키시는 매력이 있어요. 예. 제가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 유세 때 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유세 때 하시더라고요. 예. 난 사람 행복하기 위해 산다. 그리고 나도 행복하려고 산다. 예. 내가 행복할 때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지면 나는 그게 행복하더라.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 제가 10년 전부터 하고 있던 저 스스로에게 하고 있던 말이었는데 운명이요. 운명.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말 네. 이제 알면 알수록 참 매력적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거의 100% 같아서 네. 제가 정말 근데 생각의 결은 같지만 저보다 더 깊은 고민과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배울 점이 참 많다 생각하고 많이 배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환영하는. 민주당 오니까 그게 좋아요. 예. 지금 선배 동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야기 나누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되고 또 현장을 많이 또 뛰어다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네. 제가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더 시민들을 잘 받들기 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국민의힘에 계실 때는 막 1인 시위하시고 윤상현 의원한테 막 훈계 받으시고 막 이런 장면들만 떠올랐는데 계속- 여기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좋아요. 그때는 계속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됐어요. 계속 이거 정상으로 갑시다. 예. 너가 비정상이야. 아니에요. 어허. 당이 비정상이에요. 계속 그러고 싸우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원님 모시고 이제 네네. 국민의힘의 미래도 한번 점쳐볼 거고요. 오늘 의원총회 아마 끝난다 모르겠어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늦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답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도부를 어떻게 꾸려야 될 건지 또 이제 개파 싸움도 있을 거고 당권 싸움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대화도 나눠볼 텐데 오늘 일단 근데 중요한 속보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김상우 의원님은 법조인 출신이십니다. 예. 우리 선후배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대학교 선후배. 제가 선배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김상우 의원님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이십니다. 슈퍼 동안. 예. 슈퍼 동안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의회 불이탈을 했는데 순둥순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예.
고려대학교 법학과 99학번이시고 저는 이제 아, 저 04학번. 98학번입니다. 아, 98이시. 우리 차이 많이 나네. 6학번이면은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학교에 계신 분 중에 윗선배가 98학번 선배셨거든요. 아, 네. 예. 아, 저 04학번 때 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취직을 했고 아. 2005년도에 취직하면서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네. 아마도 그래 계실 때 제가 아마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개차반으로 살아가지고 왠지 뵌 것 같아요. 제가 좀 뭐 또 사회 운동 한다고 예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아가지고 저도 학사 경고에 빛나는 아 그러시구나. 풍을 패하다가 기분 아니겠습니까? 아 펑크셨어요? 그렇구나. 아 그래서 오늘 중요한 속보가 떴어요, 의원님. 네네.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그 괴롭혔던 이제 소위 이 단어 마음에 안 드는데 사법 리스크라는 그 단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공직선거법 사건 때문에 후보 잘못 선고되면은 이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되는 중요한 사건. 이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막 파기환송해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었는데 오늘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래 6월에 예정돼 있었던 공판기일을 변경해가지고 무기한, 그러니까 추정하겠다. 나중에 정할래. 이건 사실상 뭐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 일단 요거는 논평해 주시죠.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재판 정지를 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법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 제84조를 해석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땐 이거 재판 안 해야 돼, 멈춰야 돼. 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억수로 어렵다, 그렇죠? 아이고, 역시 우리 똑똑하십니다. 아이 별 말씀을 해요. 왜 이 그러세요?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쉽게 정리해 주시고. 아, 예. 근데 뭐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소추의 문헌적 의미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재판은 멈출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 헌법 제정권자가 왜 이런 헌법 규정을 넣었는가? 그건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예. 대통령은 사면권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나라의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또 하죠. 네.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정말 특수지임입니다. 물론 법 안에서. 네. 근데 우리 헌법 안에서 헌법 제정권자가 헌법 84조를 만든 이유는 이런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일들 때문에 예. 국가의 대사가 그르쳐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결단이거든요. 딱 그게 여기에 맞아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 지금 공직선거법 많이 뭐 유죄다 무죄다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요? 그거 하나로. 예. 뭐 그게 국토교통부였나요? 그 공문을 준 것이 협박 수준이었다 아니다. 그게 대통령이 직무를 못하고 물러나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요? 그 협박이냐 압박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네. 그런 일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못한다?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국가적으로도 안 맞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 못하면 나라 꼴 어떻게 되게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만다행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민생부터 하나씩 풀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자꾸 그렇게 발목을 잡으면 안 되죠. 그걸 헌법 제정권자도 결단을 내리고 헌법에 조항을 넣은 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추가 입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헌법 84조에 의해서 네. 재판은 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네. 헌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재판을 못 해요. 재임 기간 동안은 못 합니다. 네. 만약 꼭 재판을 해야 한다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네. 작년 초순경이었나요? 중순경이었나요? 그 계엄 사태 터지기 전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가 있었어요. 오, 예.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간담회에서 이제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 교수님이 오시고 예. 또 저도 그 발제자로 가고 또 우재준 의원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예. 서로 의견을 피력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헌법 84조의 문헌 해석상 예.
소추라 함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포함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공소 유지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판은 정지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거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네. 왜냐하면 법률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헌법 재정권자의 결단이다.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우재준 의원님은 그때 그게 아니다라고 반대는 하셨는데 그날 오셨던 예.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모 교수님께서 네.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지만 혹시나 제가 사전에 양해를 못 구했기 때문에 아 예. 교수님께서도 김상국 의원 말이 맞다. 오. 저 헌법 해석상으로는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 예. 말씀을 주셨고요. 오. 국민의힘 간담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 마친 다음에 우재준 의원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던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돼? 해석이 안 되지 않아? 하니까 네. 법률적으로 해석은 그런 게 맞다고. 근데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거는 법의 문제지. 그럼요. 법률의 문제죠. 뭐 정치로 이걸 왜곡한다는 건 안 맞죠. 그래서 이건 뭐 헌법 84조에 의해서 당연히 재판은 정지될 수밖에 없고요. 네. 물론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르죠. 그건 형사소추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무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발목 잡게 하지 말라. 이건 헌법재정권자의 결단입니다. 네. 이거를 달리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명백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번에 법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게 이제 개정되기 전에 법원의 해석으로 헌법 제 84조의 해석론으로 우리는 재판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이게 다수 견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형사소송법 개정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상국 의원 너 민주당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정확히 얘기한다고 했잖아.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얘기해봐 하길래 저는 그래요. 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건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에 헌법 84조에 이미 나와 있고요. 헌법 84조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서 구체화시키지 못했던 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합헌적인 행동인데 뭐가 잘못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범했으면 윤석열처럼 예. 그러면 당연히 멈춰야죠. 벌 받아야죠.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충실하게 해줘야지 그게 국익에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저도 이제 여러 군데 토론회 가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게 재판 정지를 넘어서 가지고 검찰이 아예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건.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 신인도라든지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소추 특권을 줬다면은 재임 중에 기소를 해도 안 되지만은 재임 전에 이미 기소한 상태였다면은 그러니까 목을 조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되고 목을 풀어야죠. 네. 뭐 그거는 물론 이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추는 기소다 뭐 이렇게. 그 재판을 예. 정지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지 이거는 네. 뭐 추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든 저렇든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 다른 걸로 발목 잡게 해서 직무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헌법재정권자의 결단이에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어. 예. 헌법 만들 때 그래 헌법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그 헌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헌법을 부인하겠다. 이것도 반헌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헌법 84조 문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헌법 84조를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이건 반헌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의원님 지금 입장이 나온 게 네. 국민의힘에서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한 송치 재판이 연기된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 이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 헌법 얘기를 할 때 예. 진짜 헌법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헌법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속상했던 게 그거예요. 예. 왜 자꾸 참칭하냐는 거예요. 보수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보수당이라고 참칭하고 네. 반헌법적인 언행을 하면서 왜 헌법을 지킨다고 참칭하냐는 거예요. 헌법 자체에 맞게 움직이는 게 헌법을 지키는 거지. 네. 헌법 해석에 헌법 재정권자의 결단에 반대해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그 헌법을 지키는 그런 헌법을 무시하고 위배하는 거죠. 네. 헌법 84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84조를 지켜야 되는 거죠.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형사 소추를 못하게 돼 있고 형사 소추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네. 명확한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이걸 부인한다는 게 반헌법적인 거죠.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갖다가 뭐 면죄부를 주는 걸로 왜 해석하느냐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건 말장난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네. 그런 말장난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뭘 어떻게 싸우겠다는지 좀 이상해. 뭐 무슨 수단이 있나? 아무리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봐도 제가 분명히 네. 우리 민주당이 권력 폭주 현상이 벌어지거나 또는 잘못이 있으면 용기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언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잘하고 있을 때는 잘한다고 박수치고 앞장서서 같이 할 겁니다. 이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형사소송법 데서도- 개정이 네. 필요해요. 헌법 취지에 맞게 구체화시키는 건 필요한 거지 않아요?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이 최상위법에 네. 분명히 해석론이 나와 있는데 이 말 저 말이 나오니까 구체화시키겠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법 제정 전에라도 네. 이미 헌법 해석을 받들어서 법원이 거기에 맞춰서 뭐 추정기를 잡는다. 자연스러운 거고 논리적인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반헌법적이다 왜? 저는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헌법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고법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하급심 법원에서 알아서 각자 판단할 일이다. 그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문헌 해석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문헌 해석의 범주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형사소추가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사소추는 공소제기와 못한다. 공소유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공소유지라고 하는 것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지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문헌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해요? 그 대법원에서 사실 좀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파기환송도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예. 재판에 관한 헌법 84조 해석도 각자 하급심 법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인가 했어요. 네. 대법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침묵을 하든지 그러니까요. 차라리 침묵을 대법원에서. 해야지. 그 말 자체가 대법관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네. 방향을 정해 주셔야 될. 그러다가 권성동 의원이 말이죠. 검찰이 즉각 이 공판기일 추정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항고라는 것은 하여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때 이제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검찰이 과연 이걸 항고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항고 사유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헌법 해석에 따라서 한 건데 네. 예. 도리어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면 그거야말로 위헌적인 네. 상황이라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될 일이 될 것이고 지금은 글쎄요 합헌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헌법 문헌 그대로 하고 있어요. 문헌을 넘어가고선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검찰총장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심우정이라 심우정 총장이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주목은 되는 것 같아요. 안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조금 아직 오. 그 국민들을 위한 사법 기능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안 쫓아내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뭐 또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겠죠. 아마 검찰 눈을 부릅뜨고 과연 이건 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뭐 구속 취소는 그걸 즉시하는 거 하는 것은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즉시한 거 포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근데 이런 걸 또 항고한다 그러면 이건 뭐 정치 검찰 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제발 법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법대로 하면 돼요. 네. 거기에 자꾸 정치 논리 개입할 필요 없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헌법 84조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분노하지 마세요. 인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말에 윤석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속보가 있죠. 그렇습니까? 예, 김상욱 의원이 유튜브를 아! 개설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소식 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의원께서 드디어 구독 좀 해주세요.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김상욱 의원 사랑하시는 만큼 오늘 아마 네. 구독자 적어도 5천 명 이상 한 방에 빠바방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게- 어떻게 검색해야 됩니까? 그냥 김상욱 TV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김상욱 TV. 제가 사실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는 오래됐는데 예. 지난 6개월간 하나도 영상을 올린 게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계엄 해제해야 되고 탄핵시켜야 되고 대선 이겨야 되고 오로지 거기에만 몰입돼 있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뭔가를 할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가 네. 며칠 전에 우연히 네. 아 맞다 나도 유튜브 채널이 있었지 하고 보다가 보니까 완전히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예. 우리 정상 사회가 되었으니까 네. 저도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이 유튜브를 살려야겠다. 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사람이 없습니다. 시청자 저도 여러분,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김상욱 TV 많은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아직은 김상욱 내용은 의원님, 없습니다만. 김상욱 의원님이 방송을 정말 잘하시고 울산에 계실 때 사실 정치계에 등용되기 전에도 울산에서 방송 생활을 엄청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달 30일에 임시회의를 속행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지난번에 법관 대표회의 열었다가 아무런 결론도 못 내고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 속행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저는 이전부터 전망해 왔지만 뭐 판사들끼리 모여서 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론 별로 안 낼 것 같다. 뭐 대법원 문제 있어요. 조희대 대법관 왜 그렇게 재판 진행했습니까? 이런 문제지기보다 오히려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권의 부당한 목소리, 뭐 조치들 지양해 주십시오. 저희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얘기 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망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가 왜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네. 왜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사법부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의롭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롭기를 바라는 것은 사법부라는 권력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달리 말하면 사법부도 국민을 위한 봉사 이 전제 하에서 사법부의 독립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의로움을 추구하지 못하고 또 국민을 위한 권력 행사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들만의 철옹성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을 지켜줘야 한다면 이거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예. 자, 그러면 정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자, 지금 저는 좀 저도 변호사 생활을 했고 또 변호사 생활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법조 엘리트가 너무 좀 괴리되었다. 우리 일반인의 상식과 괴리되었다. 그러니까 법 기술과 법 상식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법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법 상식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법 상식을 잘 지키는 것이 전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 상식이란 것이 뭐냐? 우리 국민 일반인들이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동의하고 합의한 원칙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 법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법 엘리트들이 법 기술에만 집중을 하고 법 상식에 대해서는 조금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이 유능하다. 저는 법 상식을 잘 갖춘 사람이 유능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정의로운 판결로 가는 거니까. 법 기술을 잘 갖춘 사람이 유능하다. 변호사는 그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판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법 상식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과연 지금 우리가 뽑은 대통령 지난 대선 때 뭐 압박이다 협박이다 누가 봐도 애매한 그것 때문에 대통령 일을 그만하게 만드는 게 법 상식에 맞나요? 이건 이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좀 이번 기회에 저는 사법부 개혁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법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해요. 네. 뭐냐면 대법관들이 소위 말하는 법기술 전문가들이 모여서 법기술에만 집중해 버린다면 네. 법 상식이 도외시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1심, 2심 법원은 법기술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고법원인 대법원만큼은 법기술보다는 법상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상식이 무엇인지, 예.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헌법에 맞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사법 권력인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생각에 조금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법조 출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검증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법상식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법원에 합류하는 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어릴 적에 소년 등과에서 평생 갑으로만 산 사람이 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어려움과 또 상식을 모르면 법상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만 맞고 나만 옳고 이대로 따라와. 우리가 다 정할 거야. 지금 그거잖아요. 사법부가 대통령도 우리가 정할 거야 해버린 거잖아요. 네. 국민들 다수의 의견 모르겠고 대통령 우리가 정할 거야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이번에 파기환송심이었지 않습니까? 사법의 자제가 사라져버린 거죠. 국민을 위한 권력봉사라는. 예. 좀 그런 부분에서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고 또 우리 변호사 할 때 많이 느꼈지만 솔직히 대법관께서 보지를 않잖아요. 말이 삼심제지 삼심제 아니거든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네, 맞아요. 한 번씩 본인들께서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게 바로 이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것도 예. 잘못된 불공정한 왜곡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정의를 추구한다는 사법부가 당장 여기서부터 불공정 즉 정의롭지 않음이 양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대법관 수가 늘어나야죠.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삼심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법 상식을 지키려는 대법원은 정말 법 상식을 지키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기술자가 되면 안 돼요, 대법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관 대표회의라는 것이 사실 사법부에 중차대한 일이 생겼을 때 중지를 모아가지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자고 만든 회의체인데. 잘 내야 될 텐데. 네. 근데 또 지금 저기도 엘리트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엘리트주의가 너무나 싫어요. 그게 반민주적인 거라서. 네, 회의 소집 자체가 이제 수가 소집에 동의하시는 판사도 너무 적었고 해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아직은 큰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친정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나? 이제 친정이라기도 그렇다. 아유. 드디어 김상호 의원을 심히 당황케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내 국민의힘 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의원총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밤새도록 북이고 장보고 뭐 다 찢어지도록 싸울 가능성이 있는데 네. 쟁점은 이건 것 같아요. 비대위로 계속 가느냐, 조기 전당대회 하느냐,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경론을 벌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네. 지금 어쨌든 22대 국회가 임기가 3년이 남았습니다. 국가 전체를 위한다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해야 해요. 예. 3년이나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저렇게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못하면 국가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음, 일단은 정신 못 차릴 것 같다. 예. 지금 사실 전당대회를 하고 비대위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죠.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예. 아니면 정치인 개인의 욕망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해온 정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탄핵 사태 거치면서 좀 저대로도 되새겨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예. 국민을 위한 정치였다고 할 수 없어요. 정치인 개인의 개인 욕망을 위한 정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비상겸이란 말도 안 되는 사태도 용인을 할 수가 있죠. 예. 헌법을 위반하고도 당당할 수가 있죠. 사과조차도 안 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이런 비양심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보수적인 언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개인의 욕망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민을 위한 마음이 앞섰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할 수 없죠. 예. 양심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다, 또 무슨 비대위다. 저는 지금 정치인 개인 국민의힘 개인 정치인들의 욕망의 대결의 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본질이 보입니다. 자, 어떤 본질이 보이느냐? 국민을 위한 반성은 일단은 없어요. 쇄신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잘했다. 41% 그러고 받았다. 있죠. 예. 자, 그러면 개인의 욕망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잡고 싶은 욕망. 그러면 전당대회가 된다. 한동훈을 따르는 의원들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욕망. 예. 또 소위 말하는 주류 찐윤들, 구태 찐윤들 뭉쳐 있는 네. 이들은
당권을 잡아서 공천을 놓치면 안 되고 지역에 다 영주 지역의 왕으로 있잖아요. 지역의 그렇죠. 왕으로 계속 있으려면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도 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큰 장이 서는데 지금. 그러면 오로지 이게 기준인 거죠. 예. 전부 다 개인의 욕망들이 꿈틀거리는 장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국민을 위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찐윤 또 눈치 보고 붙고 있는 기회주의자들도 어느 줄에 서야 자기가 공천을 받느냐만 보고 있잖아요. 나경원. 그리고 지금 친한 그룹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다 그냥 국민을 위함이 빠졌어요. 그냥 예. 욕망들만 꿈틀거리고 있어서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전당대회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대위로 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쇄신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본질이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별 기대 없이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길로 가든 아무 의미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안 하면 예. 정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제일 집중하는 게 민생입니다. 예. 국민들 사는 게 먼저다. 음. 이거부터 하자. 음.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예요. 맞습니다. 예. 정치가 국민께 봉사해야지 무슨.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계속 국민의힘에서 민생 정책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의힘의 4대 요구사항을 마지막으로 요구하면서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때 네 번째 요구사항이 민생 정책 빨리 예. 대책 대책 내야 합니다. 음. 정 안 되면 민주당 거라도 받아서 빨리 하십시다 였는데 우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부적으로 해서는 뭐 불손한 의도다라고 또 폄하당하긴 했는데 근데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정책을 내는 게 없어요. 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전당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비대위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정치인 개인의 욕망을 지키기 위한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 본질이 이거 같아요. 전당대회를 하면은 한동훈이 인기가 많으니까 될 수도 있다. 나 그거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야 우리 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친유. 당권 싸움이에요. 그냥 네. 내년 지방선거 누가 공천권 가질래? 네. 야 그 후에 국회의원 선거 누가 공천권 가질래? 이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와중에 김문수는 또 턱걸이를 하면서 나도 건재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건데. 제일 웃긴 게 김재원 전 최고예요. 김재원 최고가 난파선에 서로 선정하겠다고 싸우는 꼴도 본인이 지금 그러고 맞는 말을 했네요. 맞는 근데 말인데 왜 자기- 난파선일까요? 난파선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안 해서 난파선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반성부터 하십시오. 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부터 다지십시오. 그게 안 되면 예.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지금 김상훈 의원님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라면 비대위원장 새롭게 김용태 아웃하고 새롭게 비대위원장 지금 뭐 외부 인사 수혈하는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역사의 과정이지만 의원님께서 비대위원장이 딱 되시면은 국민의힘을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조치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석고대제 큰 절로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고요. 일단 사과.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을 세웠거나 내란에 가담되어 있던 사람들을 당 차원에서 먼저 색출할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죠? 그리고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도움된다면 당이 뭔 필요합니까? 예. 민주당에서 유능해서 안을 내면 적극 동참하고 같이 해야죠. 네. 발목 잡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특검법 같은데 반대 당론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 찬성을 해야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더니 특권 그 표가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뼈를 깎는 반성이죠. 그리고 공천 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척결해야 합니다. 예. 비대위원장이 욕을 먹고 공격을 받고 본인도 아웃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그건 시작점이에요. 예.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경악을 했던 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껏 한다는 게 당무감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강제 교체하려고 했던 그건 그걸, 본질이 아니죠. 예, 발본색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무감사로 색출해야 될 것은 이제 계엄에 동참했던 사람들 물론 특검이 가겠지만 당 예. 안에서도 먼저 나서야 되는 문제고요. 또 탄핵 반대 당론 나서서 척결해야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께 배신한 행위잖아요. 예.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으로 국민을 겨눈 배신 행위를 했는데 예. 그거부터 본질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거는 덮어놓고 예.
그건 덮어놓고 뭐 후보 결정 과정 가지고 이래 이 말 저 말 한다. 예. 이것도 본질은 안 건드리고 가지만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라면 예. 지금 특단의 사정이잖아요. 본인 자리 연연해서는 안 되죠. 국회의원직이든 무엇이든 간에 네. 뭐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당기는 못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게 예. 결국에는 구찐윤 주류가 이길 겁니다. 저 아, 경쟁에서. 예. 결국. 저는 저쪽이 이길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쪽 말을 듣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저쪽 말을 듣는 사람을 내세우거나 하겠죠. 왜냐하면 이번 달 말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잖아요. 30일까지. 예. 6개월 연장하려면 또 당내 주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거예요. 예. 당내 주류가 동의해 줄지 말지는 말 그대로 당내 주류 마음입니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내 주류 구찐윤 똘똘 예. 뭉쳐서 기득권을 탐하는 예. 거기에 말을 잘 듣던지 아니면 그 잘 들을 사람을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뭐 전당대회 하는 것은 조기 전당대회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결국 올해 말 돼야지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지 지금 당장은 뭐 전당대회를 열려고 한다 하더라도 원내 주류 찐윤 제가 언더 찐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예. 그분들이 나서지 않고서는 표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하긴 김문수 쪽도 현역 의원들을 포섭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력이 없고. 그리고 이번 대선이 결정적으로 이 언더 찐윤에게 힘을 더 실어줘 버렸어요. 예. 제 언더 찐윤들의 특징을 네.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은 그렇게 중앙 정치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지역구에 행사 많이 다니고 얼굴 많이 비추고 또 지역구 뭐 예산 딸 거 있으면 압박해서 예산 따고 요것만 관심이 있어요. 아하. 그러면 지역구에서는 칭송하죠. 예. 지역구 관련만 해요. 나란 일을 하죠. 근데 국회의원의 본질은 지역구 일이 아니라 나란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나란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나란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역구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역구에서는 또 지지세가 나오니까 그리고 지역 유지들과 지역 언론과 지역 정치권을 딱 움켜쥐고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이게 그립감을 강하게 유지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앙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싫고 가치 추구 싫고 뭐 원칙 쇄신 다 싫고 그냥 지역의 왕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당권 놓치지 말고 지역구 관리 잘하고 있다가 다음에 공천 받아서 당선되자. 그래서 계속 왕이 돼서 우리 기득권을 지켜가자. 여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여기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망가뜨린 사람들이고 국민의힘을 망가뜨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가 여전히 주류예요. 다수고 네. 또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분들은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이겠죠. 거의 이제 망해간다는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당 쇄신은 불가능한데 예.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이분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그립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득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동서로 쫙 갈라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결과잖아요. 네. 아니 국민한테 총을 걸었는데 정권을 또 주세요. 말도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나온 게 지역의 그립감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있든 없든 지역의 그립감만 강하면 계속해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어떤 선거든 나가면 또 당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다선으로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무소속으로 나도 난 될 자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되는 있더라고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본질적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보수 지지자분들께 네. 보수의 기능으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행사도리가 아니라 나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일 잘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자꾸 이런 성과 위주로 보십시오. 국민께 충성하고 주인으로 생생해 주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 계속 드리는 이유가 국민들께서 판단을 이걸 정확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하는 사람들을 좀 네. 정치에서 발을 떼게 해야 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야 뭔가 변화가 생기겠네요. 의원님이 전망하시는 국민의힘의 오늘 의원총회 결론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조기 전당대회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고 연말이나 돼야 전당대회 할까 말까? 그렇다면 비대위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김용태가 나 그냥 장 계속 하게 해주세요. 제 말 잘 들을게요. 이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있다. 그럴 와. 수도 있고 아니면 새 인물이 나오겠죠. 예, 말 잘 들으면 계속 직을 유지하고 안 들으면은 쫓겨나고. 왜냐하면 야. 지금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권성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들고 사퇴할 수도 있다. 그렇죠. 박정훈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부인했습니다만
아주 정말 국민의힘이 부인해도 부인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네. 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혼자 돌파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후원금도 많이 모여야 되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요, 이게 후원금 때문에 이게, 아이고, 자,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후원금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유튜브 채널 개설했으니까 김상욱 TV 검색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최고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실 거죠? 자주 오겠습니다. 네, 최대한 자주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